영양제를 먹어야 될 시간인데요.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B군 이 조합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랑도 같이 섭취를 하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드시면은 혈관이 막힐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 그거 아시나요?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는 식품 속에 최악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드시는 걸 좀 자제해야 되는 그 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식품에 들어가 있는 과당이라는 성분입니다. 과당이 무엇이길래 우리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혈관을 막고 여러가지 미세염증과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면역계, 그다음에 성인병, 암까지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당이라는 거는 꿀이나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당 성분입니다. 포도당보다 훨씬 달아서 과일의 그 단맛을 만들어내는 성분이고요. 단당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포도당과 과당 이런 게 단당류고요. 설탕 같은 게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는 이당류라고 하고, 이런 당이 여러 가지가 뭉쳐져 있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인 단당류 중에 하나가 과당이고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맛을 쉽게 낼 수 있는 이 과당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과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럽 성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성분을 주의하자는 겁니다. 바로 옥수수 전분을 분해해서 만든 HFCS,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게 좀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성분인데, 이런 HFCS라는 이 과당 성분은 옥수수 전분을 가수분해해가지고 과당과 포도당이 혼재해 있는 시럽이에요. 싸고 단맛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과자나 액상 드링크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액상 과당이 설탕이나 구성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액상 과당은 과당과 포도당이 그냥 같이 떠다니는, 그리고 과당의 비율이 더 높은 달콤한 시럽이고,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1대1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과당이 훨씬 더 빠르게 흡수되는 게 바로 이런 액상 과당인 거죠. 이미 분해가 돼서 떠다니는 게 액상 과당이기 때문이죠. 자, 과당이 나쁜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자, 포도당을 우리가 적당량을 섭취하면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배가 좀 부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이 되는데, 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고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거의 안 나와서 이 과당을 많이 섭취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먹게 돼서 당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이유는,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바로 에너지로 활용하는 성분인데, 과당은 간에서 무조건 처리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간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작동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합니다. 간에서 계속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되고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당 독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게 바로 과당이고요.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리코겐 같은 걸로 전환되고 과잉 에너지원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으로도 전환이 돼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당이 정말 안 좋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의 주제를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는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당은 우리 몸에서 그 최종 당화산물 포도당에 비해서 10배 이상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당을 먹더라도 과당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혈관벽에 달라붙어가지고 혈관벽을 막는 최종 당화산물로 정말 빠르게 변환이 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과당은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과당이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나를 생각해보면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겠죠. 과잉 축적된 에너지원으로 돼서, 그리고 많이 먹게 만들고, 식욕이 줄지 않는다고 했죠, 과당은.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 되고, 비만이 만들어지면은 만성적인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당화산물로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혈관을 막는 심혈관 질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암이나 또 만성적인 난치성 질환, 면역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냥 만병의 근원인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당을 섭취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드링크에서 많이 당을 섭취한다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의 함량이 가장 많은, 특히 이제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몇 개 한번 골라봤거든요. 시작에 앞서가지고 이런 안 먹어야 될 음료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한 3가지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의 함량이 높은 걸 피하자. 그러니까 당이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뭐 과당이나 뭐 설탕이나 뭐 액상당이나 당이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당의 함량이 낮은 걸 고르는 게 가장 첫 번째 초이스고요. 두 번째는 과당이 안 들어간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액상과당, 결정과당, 기타 과당, 과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당이 없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선택하실 때 보시면 음료들은 대부분 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탄산수 같이 당이 아예 안 들어간 걸 고르시고, 이런 당을 안 들어간 걸 고르기가 어려우시면은 음료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한 4가지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수치별로 좀 나눠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탄산음료입니다. 이 탄산음료는 정말 달죠, 먹어보면. 정말 단데, 이 단 게 바로 설탕과 여기 들어가 있는 과당 때문에 이렇게 달거든요. 이런 탄산음료는 500ml짜리인데 이게 여기에 당이 62g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WHO에서는 당의 섭취량을 하루에 50g 이하로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함량을 50g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62g이 들어가 있거든요. 500ml에 62g, 100ml당 12.4g.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권장 당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섭취량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당 함량이 높고, 성분표를 보면 설탕과 기타 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피하셔야 될 거는 이런 100%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런 100% 오렌지 주스는 직접 우리가 갈아 먹는 것과 달리 일반적으로 100%짜리 오렌지 주스를 농축한 거를 정제수랑 섞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껍질 성분이나 이 과육 성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100% 오렌지 성분이기 때문에 첨가한 설탕이나 과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의 함량을 보시면 400ml짜리가 47g의 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그냥 일반적인 크기인데, 이 제품을 먹으면 하루에 권장하는 당 섭취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과당이 안 들어가 있는데, 따로 첨가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이거 나쁘다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당 섭취량이 되게 높죠. 그런데 이런 과일에 들어가 있는 당은 대부분이 과당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믹스커피류인데, 믹스커피류는 언론에서 하도 때려서 그런지 과당을 좀 안 넣은 제품들도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은 과당이 좀 안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설탕과 기타 과당이 들어가 있고, 500ml짜리 이 한 병에 당이 32g이 들어가 있고, 100ml당 6.4g의 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카라멜 마키아토, 프라푸치노, 뭐 달콤한 그 커피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시럽을 넣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액상 과당이거든요. 커피 시럽 많이 넣은 거 드셔도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커피류도 당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에너지 드링크인데, 오로땡땡이라는 에너지 드링크거든요.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요. 여기에는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타우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자양강장제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은 맛이 되게 없거든요. 그런 맛을 덮기 위해서 당을 때려 붓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중에서 이 바카땡이나 이런 오로땡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 드링크들은 과당을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바카땡 같은 경우는 고과당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표기가 돼 있을 정도로 과당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먹는 이런 에너지 드링크, 뭐 피로회복제인데 과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과연 이게 건강할 수 있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조합입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120ml짜리 작은 거 하나에 당이 17g이나 들어가 있고요. 100ml 기준으로는 14g의 당이 들어가 있는데, 100ml 기준으로는 이런 게 가장 많은 당이 들어가 있고, 백설탕과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당이 들어가 있는,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당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절반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이나 시럽을 빼고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료를 마실 때는 당이 좀 덜 들어간 걸 먹고 절반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식을 먹을 때는 과자, 빵, 떡을 드시지 마시고 신선한 과일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음료류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혈액을 좀 끈적이게 만드는 최종 방화산물로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고, 커피숍 가서 드시는 그 커피들 중에서 달콤한 것들 있죠. 거기에 당이 뭐 30에서 4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줄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혈액을 좀 끈적이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안 좋은 성분인 과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섭취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시고, 이왕이면은 아예 뭐 끊는 게 좋지만 어떻게 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특히 탄산 같은 거 끊기 되게 힘들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